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아침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북한과 관련된 얘기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다시 남북 간의 긴장이 유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통전부에서 온 전통문 하나 가지고 이 현 수세적인 국면을 싹 공세적인 국면으로 바꾸려고 친서까지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오히려 이 친서와 그리고 통전부의 전통문이 새로운 불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 고위 탈북자 한 사람이 이번 통전부의 전통문 이거 가짜 문서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적극 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수색 작업에 나서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어놓은 서해 경비 개선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문을 발송했고요. 미 공군에서는 특수작전기까지 띄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이 지난 24일 날만 하더라도, 그리고 25일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만행이라는 그러한 사건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처벌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일제히 요구가 나섰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청와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권, 여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제복 이 북한에서 전통문을 들이밀으니까 그냥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면적으로 바뀌었어요. 25일 날 통지문 하나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이게 정말 민주당이 맞는지, 일개 집권 여당이 맞는지, 아니면은 가짜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고위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말과 그리고 머리의 뇌 구조가 싹 다 180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야권에 있는 분들 모조리 충격에 지금 처해 있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도요 어리벙벙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제가 보기에 현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오늘 하루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성원 원내대표, 곽상도, 전주혜, 배현진,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주호영 의원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요. 1인 시위를 더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부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지금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고, 그리고 여당이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번 사건 제대로 짚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당연히 하루 사이에 24일 날 들끓었던 그런 자세가 25일 하루 사이에 마치 김정은이가 여기 지하 이 종북 세력들한테 지령을 내린 듯이 통전문이 하나 넘어오니까 말을 180도 바꿨다. 이것이 과연 줏대 있는 대한민국의 여당이고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 그것도 외교안보의 책임자일 것이냐, 전면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하루에 3번씩 청와대를 들락거리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고, 서훈 안보실장은 본인이 컨트롤 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김정은이 심기 건들까 봐서 절절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지시를 받지도 못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잠이 깰까 봐서 충성 일변도에서 국민은 무시하고 그야말로 서면 보고 하나 딸랑 올려놓고 6월 22일 날 저녁 6시 30분에 딸랑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4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대면 보고를 처음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영민 이 비서실장은 그저 내후년도에 있을 충북도지사 대통령 공천 받으려고 잠 깨우지 않고 절절매고 있는 건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흥분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분노, 제가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군 그다음에 해경 당국에서는 함정 29척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이 시간 현재 29척이 동원돼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색 작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연평도 대청도 인근의 NLL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는 해군이, 하부는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 이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자기네들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영해를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성명을 발표했어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북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남 경고인데 참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북한 오늘 통신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서남 해상과 서부 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 이거 무슨 선심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에서 오는 선박들 그 다음날 넘겨줬어요. 죽이기는커녕 제대로 합심도 안 하고 지금 보내준 그것이 바로 작년도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목선이 계속해서 떠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족족 대공 혐의증 없다 해서 다 돌려보내주고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주고 있다. 이거 무슨 생색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북측 해군 서해 함대의 통보를 인용해서, 왜냐하면 북한 해군의 서해 함대가 그 작전적이니까요.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진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군과 해경의 수색작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 관계 국면에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이 말 하나 가지고 김정은 야과는 아무 관계없다. 꼬리 자르는 거예요. 북한. 우리 한국 정부가 꼬리 자르기를 잘하니까 북한도 배운 것 같아요.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들을 보강했다. 요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왜 문제는요. 그러면 이 해상 NLL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남북 공동 군사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합의문에 보면, 그런데 그 후속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1953년도에 유엔군 사령관이 그어놨던 이 NLL 선을 남북 쌍방이 90년대 초 남북 간의 여러 합의 문서에 의해서 그걸 인정하는 걸로 딱 돼 있는데, 지난 98년도서부터 북한이 느닷없이 이 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99년도구만요. 99년도 9월부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상 경비 개선, 이것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NLL 일대를 분쟁 지역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NLL 해상 경비 개선 침범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해서 NLL 일대를 다시 분쟁 구역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경계선을 긋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전형적인 압박 전술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또 놀래가지고요. 현 정부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북한이 공무원을 수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충돌을 생기지 않도록, 우발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요렇게 또 발표했어요. 정부 관계자가. 자, 이런 거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침범하지 말라 경고했으면 그냥 우리는 본래 해상 경비해상을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북한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분쟁 수역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싸울 때. 말 같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 지금 이게 분쟁 수역화 시켜갖고 자기네가 유리하게 상황을 지금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말하자면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분쟁 수역화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또 놀래가지고 우발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NLL 경계선 53년도 8월 30일 날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 측에 해공군의 해상 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그 이후로 지금까지 60여 년간 사실상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99년도 이후에 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을 서해 열점 수역, 서해 분쟁 수역으로 지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 요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하더라도 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대로 유효한 문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싸우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신의 수색을 해서 이 시신의 조그만한 이 적이라도 찾아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놀랜 토끼처럼 대응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해를 침범하려는 북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이건 으름장이다. 예, 으름장이다.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야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묻겠다. 그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최고위 탈북자입니다. 저는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냈고 북한의 무역회사 이사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차관급에 상당하는 고위 인사입니다. 39호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화 자금을 관리하고 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부서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리정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리정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중국 대련에 주재하는 대흥 총회사 지사장, 그 다음에 전 금강 경제개발 총회사의 이사장, 전 대흥 총국 무역관리국 국장, 전 대흥 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통전부 전통문을 분석했어요. 가짜다 이겁니다. 가짜. 예. 북한 고위층에서 쓰지 않는 문서, 이 한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거로서는. 그래서 이분이 평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형적인 거짓말 전술이다. 예. 그러면서 공식 문서에 거의 쓰지 않는 한자가 들어있다. 예. 그래서 진짜 이게 김정은 지시로 만들어진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용을 쭉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한 내용을. 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유일 지도 체제를 남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사살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국군의 발표를 보면 북한군이 한국 국민 이 해수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의상 A라고 할게요.
판결한 뒤 6시간 후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 남한 사람을 사살하는 것은 김정은의 결정 없이는 할 수 없다. 6시간은 김정은이 판단을 받기 위해 걸린 시간이다.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6시간은 현지에서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하고 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데 걸린 시간이다. 예, 내부 결재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는 이 부유물에 떠있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갖다가 등산곳 인근에서 발견한 뒤 22일 날 저녁 6시 그러니까 3시 반경에 발견한 뒤에 6시간 후인 9시 40분쯤에 상부의 지시로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웠다. 요렇게 우리는 우리 당국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통전부 입장문은 그렇지만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 즉 한국군에 치면 대위급 결심 밑에 불법 침입자를 사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정호 씨는 김정은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통전부 통지문을 통해서 전달한 거, 이것은 의도는 남한 정세를 흔들려는 전형적 전술이다. 김정은은 목적을 위해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다. 이 국제 분노 이것을 일으키니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다. 예, 그리고 지난 2010년도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했는데 당시에도 김정은이의 아버지 김정일이의 허가를 모두 거친 것이었지만은 민심이 악화되니까 박남기가 주도한 것처럼 꾸며서 총살했다. 이런 일화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도 꾸민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김영철 통정부장의 호전적 편지 때문에 취소되니까 한국 특사들한테 내가 편지 내용까지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설명했어요. 근데 이것도 미국에 보낸 편지를 김정은이 몰랐다는 것은 북한 체제상 특성상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전부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박남기 총살령, 그 다음에 폼페이오 방북 무산에 따른 이유, 이런 거를 들면서 이번 편지도 가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 씨는 북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 내가 김정은의 방침을 많이 받아봤지만 저렇게 북한에서 쓰지 않는 한자 용어를 섞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정은의 정식 방침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정체불명의 인원, 부유물의 많은 양의 혈흔,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 거의 쓰지 않는 한자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 최고 지도가 내리는 방침은 맞춤법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려오는데 만약 김정은 측이 검토를 거쳤다면 인원은 사람으로, 혈흔은 핏자국으로, 신고는 고생이라고 썼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정식 지침을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 그리고 이 통전부 이런 통지문을 갖다가 한국에서 사과로 해석하는 것에 관해서 사과는 통지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권위 있는 사과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통지문을 보낸 것은 단지 남한 사회를 좌우로 갈라 흔들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노동신문에 명확하게 남겨놓지 않으면 언제든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통지문과 관련해서 이 크리스토퍼 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육자회담 수석대표, 미 국무부 통화태 담당 차관 보우였습니다. VOA의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통지문과 관련해서 북한이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한국인을 사살한 뒤에 코로나를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했고 이것이 사과의 근원이 됐다. 그리고 클링너 헤리티지라는 서림 연구원도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히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아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추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어제 26일 날 공개된 바에 의하면요. 지금 미국의 정찰기 그리고 특수작전기들까지 미국 측에서는 출동시켜서 대북 정찰 감시 비행도 하고 있고 작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0.10 행사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 체제의 위기 징후가 확산됨에 따라서 강력한 군사 옵션에 대비해서 이런 정찰과 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전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현재
26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이죠. 이 미 공군의 E-8C 조인트 스타스 정찰기가 26일 새벽, 어제 새벽에 수도권에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동향을 이번에 우리 공무원 사살과 관련된 동향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10.10 행사와 대비해서 북한의 도발 징후도 동시에 포착하려는 차원에서 출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8C 조인트 스타스기는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첨단 정찰기이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 또 야전군의 이동, 해안포나 장사정포,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걸 정찰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비행하면 9시간에서 11시간가량 채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무려 9,27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고도 8 내지 12km 상공에서 이 정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첨단 정찰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 공군 소속의 특수작전기도, 작전기도 경기도 오산 기지를 방문했어요. C-136A 울프하운드라고 하는 특수작전기가 25일 날 일본 가데나 기지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비행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 울프하운드 특수작전기는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27명의 승객 또는 2.7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 이거에 따르면은 또 미 해군의 EP-3E 정찰기도 어제 수도권 일대 정찰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EP-3E는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는 첨단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정보를 통해서 미사일 발사 전후에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그리고 핵실험 때 나오는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찰 자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미국은 지금 철저하게 일반 정찰 활동, 그리고 물 밑에서는 대화, 그리고 물 위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찰과 작전 훈련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압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려온 해상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네,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으니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안보정론 계속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